자, 38번. 38번.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추진위원회야. 1번부터 5번까지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추진위원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쭉 한번 읽으시면 돼. 그 3번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있어 없어? 없죠. 조합에는 이사가 있지만 추진위원회는 없어. 이유는 뭐냐면 추진위원회는 조합만 설립되면 없어질 거 아니야. 없어지는데 이사를 둘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위원장하고 감독을 해야 되니까 감사는 있겠죠. 그 차이예요. 그거 쭉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 7, 8번 묶어서. 요건 설립에 대한 동의죠. 조합 설립도. 요건 해년마다 나와. 6, 7, 8번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다음에 암기 한번 하는 방법이에요. 암기하는 방법. 지금까지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은 동의를 할 때 면적이 먼저 나와. 면적. 근데 정비법은 반대로 소유자가 먼저 나와. 그게 차이야. 그래서 일단 토지 소유자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무슨 면적? 토지 면적.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항상 앞에가 토지 면적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뒤에 나왔잖아. 앞에 법들은. 이제 정비법은 반대로 소유자 먼저 면적 요게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개념도 알아야 돼. 그럼 시험장 가서 앞에다 면적 소유자 써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자, 원래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뭐부터 나와? 토지 면적 얼마, 토지 소유자 얼마 이렇게 나와. 근데 정비법은 반대로 어떻게 나와? 소유자가 먼저 면적이 나중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순서 자체가. 그때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전부 얼마 나와? 4분의 3. 일단 4분의 3을 써놓고 해볼게. 그러니까 소유자 나오면 무조건 4분의 3이다. 요걸 일단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4분의 3은 개정이 돼서 뭘로? 과반수로 바뀌어. 요걸 하나만 알면 돼. 그럼 요 과반수 자리 아니면 소유자는 모두 얼마? 4분의 3 일단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 4분의 3이 나올 때 맨 앞에 면적이 2분의 1 나와. 과반수일 때는 면적이 없어져. 있던 게 없어졌어. 그리고 4분의 3이 나올 때 4분의 3짜리가 또 나와. 그리고 3분의 2가 나와. 그럼 이걸 이제 바꿔보면 요게 항상 개념을 뭐다? 재개발이야. 그러니까 재개발은 소유자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그러면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재건축이야. 재건축. 근데 재건축은 이제 구분법이 단지 안으로 돼 있느냐, 단지 외냐, 요걸로 구분해. 그럼 단지 안에서 앞에가 각동이야. 그러니까 각동 그럴 때가 과반수 나오면 돼. 그럼 과반수는 면적은 없어져. 그리고 전체라고 나올 때, 그러니까 단지 안에 전체는 얼마?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단지 외 쪽은 4분의 3인데 그때가 3분의 2가 되지. 요거는 이런 식으로 외우든 어떻게 외우든 외우고 가면 돼. 이거는 정 안 되면 그날 가서라도 그 써놔야 돼 거기다. 응? 근데 못 쓰게 할 거 아니야. 뭐 손바닥에 쓰든 수험편에다 쓰든 하여튼 써서 그럼 그게 좋아? 외우는 게 좋아? 그래, 외우는 게 편해. 이거는 이거 하나는 외우고 가야지. 무조건 재개발에 재건축 나오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6번지 뭐 재개발 숫자만 하기래. 재개발 4분의 3 그리고 그렇지. 그렇게 바로 찾으면 돼. 7번 재건축 주택단지가 아닌 그랬잖아. 아닌 그러면 4분의 3, 3분의 2가 나오지. 그 다음 8번 재건축인데 주택단지 안으로 나왔어. 그러면 각동 전체 이렇게 보라는 얘기지. 각동 얼마? 과반수 하나로 끝나. 전체는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나오지. 자꾸 한번 외워져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9번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한다. 그러면 재개발에서 조합원은 누구예요? 세 사람이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모두 조합원이야. 그런데 괄호 속에 재건축만큼은 그 사업에 뭐하는 사람? 동의해야 조합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어느 법을 공부하든 조합원 그러면 소유자가 조합원이야. 근데 동의해야 조합원 그럼 하나밖에 없어. 뭐?
재건축에서만 그래. 재건축만. 그럼 재건축 아닌 거는 그냥 소유자는 조합원이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0번 지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 나올 때는 단어 2개 찾으면 돼. 도달한 때, 통지한 때, 그 중에 뭐한 때, 빠른 때 효력 발생해. 날짜로 나와. 이거는 날짜로. 그러면 날짜 나오면 도달한 날짜 찾고, 통지한 때 날짜 찾고, 그 중에 빠른 때 효력 발생. 그 다음에 13번부터 15번까지. 11번부터 15번까지가 그 조합원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야. 그래서 11번. 재건축에서는 한 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은 각각을 소유자 한 명으로 산정해? 각각이 아니라 수 관계없이. 각각짜리다. 수 관계없이. 그러니까 소유권, 구분 소유권. 소유권, 구분 소유권 나오면 무조건 그 중에 몇 개? 한 개. 그걸 합해서 한 개. 각각이 아니에요. 소유권하고 구분 소유권하고 그게 나오면 공유 개념이 돼. 공유 개념. 그러면 그 중에 수 관계없이 한 명만. 해설 있어, 해설. 그 다음 12번에 정비구간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서. 그러니까 동의는 언제? 항상 뭐뭐 하기 전. 그때 철회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가 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제 문제는 투기 과열지구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양도 양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자, 재건축일 때는 날짜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가 돼.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기가 달라. 시기가. 그래서 재건축으로 나올지 재개발 나올지 두 개 다 나오진 않아. 하나만 줄 거니까. 그럴 때 그 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그러면 그 전에 양수된 거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은 설립인가 후에는 양수 받아도 여러분 조합원 아니야.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야.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양수 받아도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대신에 예외가 상속과 이혼에 의한 양도. 그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면 조합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14번에 그 투기 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양도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어떻게 가? 전원이 이전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 있다. 그럴 때 양도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는 조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에 제한을 받지만 상속, 이혼 이런 걸로 세대원이 어떻게 전원이 옮겨가. 아니면 또 해외 체류하는 것도 얼마? 2년 이상. 그렇게 장기 체류를 할 때는 양도 양수 이루어지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한 사람 예외가 있지. 투기 과열지구의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그 양도를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기간 얼마? 10년 이상. 거기에 거주 얼마? 5년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 양도를 받았어. 그래서 양도 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조합원에 관해서는 조금 신경 쓰셔야 돼. 그 다음에 16번부터 23번까지. 16번부터 23번까지가 임원에 관한 문제야. 다른 법률보다는 정비법이 임원에 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지. 자, 먼저 16번 조합은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장 1인과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에서 3명 이하의 임원을 둔다 그랬어. 거기서 일정 요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일정 요건이 17번이야.
일정 요건이 17번. 그러니까 임원이 되려면 임원은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 얼마? 1년 이상, 소유기간 5년 이상이어야 돼. 그런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16번에 가니까 둘째를 죽을 때 이 경우 조합장만큼은 또 달라. 조합장은 그런 요건도 갖추고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는 정비구역에 뭐 해야 돼? 거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조합장은 미리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야. 끝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신설이 됐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이건 실제로 작년 시험 보기 전에 신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내질 않았어. 올해는 분명히 한 번쯤 나올 거란 얘기야. 임원을 선임하는 방식에는 항상 임원이 되려면 선임일 직전 얼마? 3년 동안, 거주 얼마? 1년, 그 다음에 소유 5년 이상이어야 돼. 근데 그 거주가 조합장일 때는 선임되면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는 조합장은 거기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8번. 토지 등의 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아까 이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3명 이상. 그러면 3명 이상은 조합은 수 상관없는 거야. 수 상관없이 기본으로 3명 이상이야. 근데 조합원이 100명 넘으면 몇 명으로? 5명 이상이어야 돼. 그런데 19번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 토지승의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은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3명 이상이지? 항상 이사는 조합원 수 없이 가장 기본이 얼마야? 3명 이상. 100명 넘으면 5명 이상이니까. 20번.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때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고 연임할 수 있어. 그리고 21번은 개발법하고 동일하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그 다음에 22번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으로 겸할 수 있어 없어? 겸직 못하고 결격 사유가 생겼어. 그러면 당연 퇴임하고. 이 당연 퇴임은 주택법과 정비법이야. 개발법은 다음 날이었지. 다음 날. 그리고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22번은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세 군데서 하나는 나와. 세 군데서 하나는. 그 다음에 23번 임원의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등은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되면 자 전문 조합 관리인, 전문 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런 게 새로 신설한 규정들이야. 그러면 이 16번에서 23번까지의 주의사항은 16번, 17번은 신설이야. 신설이니까 꼭 좀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 문제. 무조건 이사는 몇 명? 3명 이상. 100명 넘으면 5명. 근데 감사는 얼마? 1명 이상 3명.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감사는 몇 명? 3명밖에 없어. 가장 많아봤자. 최소 1명에서 3명이에요. 그거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중복된 시험 문제들이야. 그리고 선출 방법에 전문조합 관리인 업무 대행한다. 요거 얼마 지나서 6개월 지나도록 선임이 안 되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거. 그 다음에 24부터 26까지 요 묶어놓고, 자 24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 거지. 둘 수 있다와 두어야 한다죠. 개발법은 얼마? 50인 이상 둘 수 있고, 여기는 100인 이상 두어야 돼. 근데 10분의 1은 같아. 조합원의 10분의 1로 구성한다. 이거는 같아. 그러니까 10%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100분의 10 낼 수 있지? 10분의 1 같은 말이지? 10%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대의원을 둬야 하는데 그 뒤에 문제도 시험에 나왔지.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어. 이게 법조문이야. 그러면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는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사나 감사는? 그렇지. 대의원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응?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걸 이제 풀어서 내면 그렇게 내 출제할 때. 그리고 25번 대의원에는 대행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대행할 수 없는 게 개발법과 정비법이 공통인 게 3개 있잖아. 공통인 거.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해임, 합병 해산. 그거는 같아. 그러니까 개발법으로 내든 정비법 내든 공통은 반드시 나와. 정관 변경, 임원에 관한 거, 합병 해산 문제. 근데 이제 계획은 좀 달라. 계획만 한번 할게요. 3개 하나 갖다 버렸으니까. 그러면 개발법에서는 뭐를 대행 못해? 계획? 개발 계획과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 요걸 대행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정비법은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요걸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러니까 계획의 차이야. 계획의 차이. 3가지는 공통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된 게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은 뭐야? 공사하는 계획이잖아. 그럼 여기 실시 계획이지. 여기는 실시 계획. 근데 그 실시는 대행할 수 있지만 여기는 못하게 하는 거잖아.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개념이지. 환지나 무슨 처분, 관리 처분은 같은 거잖아. 요거는 똑같이 대응을 못해. 그러니까 계획에서만 구분하셔야 돼. 자, 3가지 공통부터 다시 한번. 정관 변경, 임원, 합병해서 이건 다 같아. 근데 이제 법에서 무슨 법으로 준내나마 계획 저 2가지만 구분하면 돼. 개발법은 뭐가 안 돼? 개발 환지 계획은 대행이 안 돼. 정비법은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이 대행이 안 돼. 그러면 대행 문제는 딱 이렇게 하면 시험에서 맞춰. 대행 문제는. 그 다음에 26번 대의원에는 요거 별표해놔. 이게 한 번 나왔는데 앞으로 또 나올 거야. 대의원에는 임기 중 고리가 됐어. 그러니까 임기가 몇 년인데? 아까 임기 3년. 3년인데 1년만 하다가 그만둔 거야. 고리됐다는 말이. 그런데 고리됐을 때 조합장은 보궐 선임할 수 없고 이사나 감사는 보궐 선임할 수 있어. 임원은 원래 대행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대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근데 고리가 됐을 때, 고리될 때는 누구는 안 되는데 조합장은 안 되는데 이사나 감사는 그 보궐 선임은 대행이 된다는 이야기야. 요걸 처음에 딱 한 번 냈거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이건. 자, 다시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대행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뭐가 됐을 때? 고리라는 말이 나와야지. 고리가 됐을 때는 조합장 선임은 대행할 수가 없지만 이사나 감사는 보궐 선임은 대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27번부터가 총회 의결사항이야. 27번부터가. 그래서 27번부터 28, 29는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 그러니까 27 총회 의결사항 중 특히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요건 과반수 찬성이야. 계획 요거야. 대행할 수 없는 이 2가지가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요 2가지는 얼마의 찬성?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그런데 다음 장 가면 다만 손실보상에 의한 현금 청산은 뭐하고? 제외야. 포함해서 틀린 거야 여러분 시험에서. 손실보상에서 현금 청산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가 얼마? 10% 이상 증가될 때에는 돈이 늘어난 거야. 그럼 얼마?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돼. 원래 저 조합에서 의결할 때는 얼마? 과반수야, 과반수. 근데 사업비가 얼마 늘어?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거 아니야. 그때는 3분의 2 찬성이다. 그때 뭐는 제외? 현금 청산 금액은 제외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28번 총회 의결. 총회 의결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응? 항상 조합원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 그럼 100분의 10은 직접 출석해서 90%는 어떻게 해? 출석 안 하고 위임장만 써도 된다 그 말이야. 위임장 100%는 회의를 못 한다는 얘기야. 무조건 조합원 얼마? 100분의 10은 직접 출석해야 돼. 나머지 90%는 위임해도 된다 이 말 같아. 그런데 창립총회, 또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요 의결은 얼마?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해. 그럼 이거 맨날 나오잖아 이제. 요거 대행할 수 없다. 요거 아까 의결은 과반수인데 요건 얼마다? 3분의 2다. 또 얼마 출석? 20 출석하라 이런 거 나오잖아. 요게 계속 나오는 거야. 요게 이 법은. 다시 저건 뭐 할 수 없어?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야.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그 다음에 저거는 얼마가 출석? 100분의 20이 출석해야 돼. 저거는. 그리고 창립총회. 그리고 29번. 조합이 정관 변경해. 그러면 정관 변경은 과반수 찬성이야. 근데 그 뒤에가 조합원 뭐에 관한 거? 자격. 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야. 전체적으로 조합원에 관한 거지. 다 뭔 내용이니까 크게 조합원에 관한 내용들이야. 그런 거는 얼마 찬성? 3분의 2 찬성이야. 그럼 3분의 2 찬성이 지금 2번 나왔잖아. 그죠? 몇 번에서? 27번. 아까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될 때도 얼마? 3분의 2. 또 조합원 자격에 관한 문제도 얼마? 3분의 2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보란 이야기야. 사업비 10% 이상 늘었을 때 얼마? 3분의 2. 또 뭐가 나올 때? 조합원 자격 탈퇴 뭐 이런 거 나올 때 3분의 2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 30번 지문. 요게 또 작년도 시험 문제로 나와. 자,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어. 조합 설립 인가되고 나서 시장군수 등이 토지공사를 시행자로 지정고시하면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고시일의 다음 날이야. 그럼 아까 이게 비슷한 게 무슨 나왔었지 이거. 아까 정비구역 지정이 뭐 되면 해제되면 어떻게 됐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시장구수가 누구로 지정하면 토지공사로 지정고시하면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설립 인가 취소된 것으로 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조합이 사업을 잘해 못해? 못하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못하니까 시장군수가 대신 누구로 지정했다? 토지공사로 지정하면 조합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근데 그날이 무슨 날?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조합 취소 개념이 2번 나왔죠 지금. 아까 정비구역 뭐 되면 해제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은 취소된 것으로 봐. 그 다음에 조합이 시행자인데 이게 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누구로 지정해? 토지공사로 지정하는 순간 그 지정고시 되면 그 지정고시의 무슨 날? 다음 날에 취소돼. 그래서 요 지문은 2개 반드시 구분해줘. 그래야만 여러분 시험에서 이거 풀서. 왜냐하면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근데 그냥 답만 달랑 외운 사람은 못 찾는 거야. 자, 다시 어디서 나왔어?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은 취소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조합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시장군수가 누구로 지정하면 토지공사로 지정했어. 지정고시했어. 그러면 그 고시일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봐. 보충학습 그 밑에 거는 다 풀어보시면 되지? 해볼까 한번? 재개발 얼마? 4분의 3, 2분의 1. 방금 밑에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 자격 나왔네. 자격 얼마? 3분의 2. 여러분 기출문제야 이게. 기출문제. 그 다음에 보충학습 2번. 사업시행 인가는 워낙 내용이 복잡해. 그래서 그냥 몇 개만 정리하라고 넣어드린 거야. 1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이야.
항상 소유자라면 숫자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무슨 사업? 재개발이야. 그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3 뭐 받아라? 동의 받아라. 이거 내보셨지? 재개발은 뭐 어디선가 동의 받으라면 전부 얼마야? 4분의 3, 2분의 3 동의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그래. 그럼 변경하려면 원래와 똑같이 해야 되겠지? 근데 뭐로 정하면? 규약으로 정하게 되면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만 있어도 돼. 원래는 4분의 3, 2분의 1이 필요하잖아. 4분의 4, 2분의 1이. 근데 뭐로 정해? 규약으로 정하면 변경하더라도 과반수 동의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2번, 요거는 별표하고 반드시 해보셔야 돼. 사업 배치가 나와. 사업 배치. 그럼 사업 배치는 무슨 사업에서만? 재개발이야. 또 시행자 이름이 누구야 돼? 지정개발자. 요 두 개가 맞아야 돼. 그럴 때 20% 예치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정비사업에는 사업 배치라는 게 딱 한 번이고 다른 법에도 없는 지문이야. 그래서 재개발 지정개발자 요게 나오면 사업비 20% 예치하라. 그럼 예치하는데 언제 반환 여기까지 출제됐지? 언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하라. 그 다음에 3번 원래 우리 허가나 인가라는 단어 등기 나왔어. 그럼 몇 종 채권 매입해야 돼? 1종 채권 매입해야 돼. 앞으로 상식으로 해.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행정청에 가서 허가 받으려고 그래. 몇 종 채권? 1종 채권 매입해야 돼. 여러분이 자동차 샀어. 등록하려면 번호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종 채권 사야지. 자, 집 샀어. 등기해야 돼. 1종 채권 매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이런 거야. 허가, 인가, 등기, 등록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몇 종 채권? 1종 채권 매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무슨 사업할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거기서는 잘 살아 못 살아? 못 사는 동네니까 그 1종 채권 면제해 주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 인가, 등기 이런 말 나왔을 때 1종 채권 매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무슨 사업은? 주거환경은 그 매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이 이걸 안 배웠는데 내가 조금 찝찝해 이게 나올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올라오는 거야. 시장군수 등은 사업 대행자를 지정했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요건 이제 몰라도 돼. 문제는 재개발 사업 시행 방식 전환이야. 그 단어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봐봐요. 지금 재개발에서 시행 방식을 전환한다는 게 나왔어. 그러면 재개발의 시행 방식이 뭐야? 환지하고 관리처 요거란 얘기야. 근데 전환은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서만? 환지에서만 관리 쪽으로 전환된다 이 지문이야. 그 이걸 바꿔내겠지. 관리에서 환지로 이렇게. 항상 재개발 사업 시행 방식 전환하면 방식이 어디에서 어디로? 환지에서 관리로만 전환할 수 있어. 이걸 시장군수가 승인한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시행 방식 전환이란 무슨 사업에만 있다? 재개발에만 있다. 그것도 방식은 두 개인데 양쪽 서로 간에 전환되는 게 아니다. 무슨 방식에서? 환지에서 관리 쪽으로만 전환이 돼. 이해되셨나? 한 번은 듣고 가면 시험에서 틀리진 않아. 대행자가 요구해서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과정이 그렇게 되는데 지문을 읽었더니 시행 방식 전환이라는 단어가 보이거든.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이다. 그럼 재개발은 두 개인데 서로 간에 전환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만? 환지에서만 관리 쪽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그럼 시험장 혹시 나오면 바로 이런 거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39번은 읽으시면 돼. 날짜 문제 내는 거야. 날짜 문제. 항상 분양통지, 분양공고, 분양신청은 여러분 시험에 나왔다면 날짜밖에 안 내. 날짜밖에. 그래서 그 날짜 넣어놔서. 자, 우리가 분양통지하는 게 무슨 날로 며칠이야? 사업, 시행, 인가고시로부터 120일이죠. 그때 날짜. 분양신청기간 통지 공고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때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내고 20일 연장하지. 요게 입체반지 신청과 같다. 기억나시나?
입체완지 신청하거나 분양 신청은 날짜 개념이 똑같아. 자, 3번 참고로 4번. 또 4번이 투기야. 투기 쪽에서는 둘째 줄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5년 안에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뭐 할 수 없어? 분양 신청할 수 없죠. 단 뭐일 때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인한 그렇게 취득했을 때는 분양 신청할 수가 있어. 아까 조합원 자격은 뭐뭐만 제외돼? 상속, 이혼이지. 여기는 결혼이 들어가 있지. 그런데 시험에서 이 지문을 주는 게 아니야. 투기 과열지구에서 상속받은 사람은 5년 안에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틀렸다. 이렇게 찾는 거지. 5년을 내겠다는 게 아니야. 5년에 넣을 수는 없는데 누구누구는 할 수 있어? 상속, 결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5년 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걸 내겠지. 그 다음 5번 지문 별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로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철회한 자, 방금 투기에서 신청할 수 없는 자, 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4명이야. 근데 시험은 4명 주진 않겠지 또. 그 중에 하나 줄 거란 얘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입주권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신청 안 했으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은 돈 줘야 된다는 얘기. 돈. 그때 돈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에 자 동그라미 무슨 날? 다음 날 90일이야. 다른 거는 날짜 나오면 무슨 날로 며칠 이렇게 나오잖아. 요것만 다음 날 90일 안에. 그 다음 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하라야. 그 손실보상이 뭐 하는 거야? 현금 청산이야. 현금 청산.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분양 신청 안 했잖아. 그러면 조합원인데 입주권을 못 받았으니까 뭘로? 돈 주겠다. 그런 협의를 인가고실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럼 왜 다음 날인가 생각해봐.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면 무슨 권이 나와? 입주권, 분양권 나오잖아. 그럼 그날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냥 받은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90일로 하라. 그 뜻이거든. 그리고 자 6번 지문. 방금 5번에서 현금 청산한다는데 현금 청산은 끝문장 시행자와 소유자가 어떻게 하라? 협의로 산정하라 그랬어. 그래서 분양신청 통지 쪽은 요 6개 지문으로 정리하시고. 자 40분 문제. 관리처분 계획 및 권리 이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러면 먼저 1번 종전 토지 건축물에 지목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한다. 7개냐 3개냐 거쳐져요? 자, 관리처분과 같은 게 무슨 계획이에요? 관리처분과 같은 계획이 환지계획이잖아. 그럼 환지계획 작성 기준 7개 항목이잖아. 그죠? 7개 항목 뭔데? 위치, 지목, 면적, 플러스 하고 기왕역까지 같이 공부해봐요.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해서 7개. 그때 3개를 기준하면 무슨 주의? 면적주의라 하고 4개를 기준하면 평가주의라 하고 우리는 7개를 다 적였다는 것은 7개 항목을 무슨 주의라 한다? 절충주의라 한다. 이 내용이야. 자, 환지계획은 절충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은 그 중에 몇 개만 3개 항목만 따진다는 이야기야. 3개 항목만. 그 3개 항목이 위치 따져 안 따져? 면적, 그리고 이용 상황, 환경 3개만 따진다. 그 문제야. 자, 상식으로 해봐요. 우리가 환지 계획은 신도시 만들잖아. 그럼 신도시 만드는데 신도시 커요, 작아요? 커. 그 위치 따져 안 따져? 따지지. 중심부에 있는 땅하고 외곽에 있는 땅 위치 중요하잖아. 그 위치를 따져. 그럼 재건축해봐. 자, 창원시 성산구 무슨 동 여기
몇 번지, 무슨 아파트, 재건축 들어갔어. 그건 같은 땅이잖아. 같은 번지잖아. 거기 위치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위치가 필요 없는 거야. 내가 1동에 살았다가 저 3동에 살아도 상관없잖아. 에? 그 위치 따져? 재건축의 위치 안 따지는 거야. 같은 번지야. 같은 번지 안에 있는 거야. 단지 안에. 그럼 위치 안 따져. 그 다음에 지목 따져 안 따져? 아, 여기 지목 뭐야? 대잖아, 대. 아, 대에서 대 주는데 뭐 지목이 어디 있어? 저기는 전답 이만희가 지목 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식을 연상해야 돼, 상식을. 위치는 같은 땅이야, 같은 땅. 여기 신도시는 엄청 큰 땅에서 위치 중요하잖아. 그 지목이 달라. 지목 같잖아. 그 지목 따질 필요 없지. 그래서 뭐만 따져? 면적. 아파트 면적 적게 주면 어떻게 돼? 내가 손해고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면적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토지 질 같아 달라. 같지. 같은 번지인데. 물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 없어? 전답에가 수리가 있지. 용수로, 관계 용수로. 수리라는 것, 수돗물이 수리야? 수돗물 아니야. 수리. 수리는 물을 이용하는 시설이야. 전답에는 뭐가? 용수로 있어야지. 그럼 대지에다 용수로 있어? 없으니까 수리 빼고. 토지질 갖고 물 이용할 거 없고. 그럼 뭐만? 이용 상황, 뭐 환경은 왜? 내가 있는데 도로 변하고 저 뒤쪽에 산 옆에 딱 있으면 어떻게 돼? 더 좋지. 그걸 따지는 거잖아. 이제는 외워. 이제 외워야지 뭐 이해됐으면.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가는가 생각을 상식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 찾아지지. 이런 거 냈는데 이거 틀리면 이건 억울하지. 실력도 아니야 이거는. 뭐 실력 개념이 아니니까. 자, 2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 날짜 꼭 외우시고. 무조건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뭐한 날 만료되는 날 기준. 또 치사하게 다음 날 또 써놔. 그래 또 틀렸어. 그래 이런 것들은 날짜만 정확하게 외워야 돼. 날짜. 그다음에 3번은 입지환지 개념과 같으니까 있고. 자, 4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없다? 있죠. 그러면 왜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이 되면 그걸 취득했는데 아파트 안 주나? 투기꾼이지? 분할 나왔잖아. 분할은 무조건 투기로 봐. 그러니까 그 후에 남의 건물 사서 들어오면 조합은 안 봐. 입주권 안 줘. 입주권 안 주니까 어떻게? 현금 청산하라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5번, 6번 읽으시고 7번 종전. 그 종전에 동그라미 좀 해놔. 내가 굵은 글씨 나온다는 게 안 나왔네. 종전 앞에. 종전의 가격, 면적, 범위 안에서 몇 개? 2개까지 주죠. 종전의 가격이나 종전의 면적 범위 안에서 몇 개까지? 2개까지 주는 경우도 있다. 그때 2개 줄 때 하나는 무조건 얼마? 60이야. 또 60이하짜리는 무조건 팔 수도 없죠. 이전 고실의 다음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야?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했으면 3년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어. 그럼 전매 나왔으니까 뭐는 제외? 상속 제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은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했느냐 위치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죠. 읽으시면 돼. 다 맞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말로 말해봐. 과밀 억제 위치하지 않았어. 위치도 안 했고 투기도 아니고 조정 대상도 아니면 어떻게 돼? 소유한 주택수만큼. 자, 그럼 9번 지문. 과밀 억제권에 위치하고 있어. 근데 투기 아니고 조정 아니면 갖고 있는 것 중에 몇 개? 3개까지 준다. 그거 알겠고. 10번 지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 드려야 된다. 날짜 맞나요? 맞죠? 인가가 나왔잖아. 그럼 아까 앞에 인가가 뭔데? 사업시행 인가니까 14일 나올 거고 두 번째 인가 나오니까 30일이야. 그런데 왜 사업시행자가 굵은 글씨냐? 원래 인가할 때 의견 듣는 건 인가권자가 의견 드려야지.
근데 유일하게 한 번만 시행자가 들어. 그게 무슨 계획? 관리처분이야. 다른 거는 앞에가 행정청이 나와야 돼. 행정청. 시장, 군수가, 특광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인가권자가 이렇게. 근데 관리처분 계획은 반드시 누가 들어? 시행자가 해놨어. 시행자. 거기다 시장, 군수 넣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넘어가.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누구다? 시행자야. 자, 다시. 공법상에 인가할 때는 누가 누구의 의견 들어? 인가권자가 주민의견 드는 거야. 인가권자가 주민의견. 근데 무슨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시행자가 의견 들어. 또 하나 예외. 주민의견 들어야 되는데 신도시 만드는 실시계획 인가는 주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정권자 하급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인가에 2번 예외 나와. 그래서 2번 다 내는 거야. 시험 문제로. 그 다음 11번부터 14번까지 묶으세요. 11번에서 14번까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효과야. 인가효과. 그러면 인가가 되면 무슨 권이 나온다고? 입주권이나 분양권 나와. 그럼 입주권, 분양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11번. 인가고시가 되면 종전의 소유자들은 또는 임차권자 등은 그 셋째 줄에 종전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자.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면 종전권은 사용 수익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 종전 쪽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게 아까 환지 방식에서 어디였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야. 근데 여기는 관리처분이야.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면 입주권, 분양권 줬으니까 종전 거 사용 수익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날짜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날짜 같은 거는 그냥 무슨 인가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면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그것만 기억하지. 무슨 날짜 이거 필요 없어. 대신에 여기는 예외가 있어. 예외가 시행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들은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이걸 여러분 기출문제로 어떻게 되냐면 시행자가 동의가 있더라도 종전거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틀린 거야. 동의 있으면 할 수 있다로 나와야지. 그 예외를 시험에 된 것이 예외를. 그 다음에 12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으면 기존 건축물 뭐하라? 철거하라. 이해됐나요? 무슨 권 줬으니까? 입주권, 분양권 줬으니까 너도 비워줘라 그 말 아니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예전에는 사업시행 인가되면 철거됐어. 근데 지금은 분양권, 입주권이 나와야 철거가 돼. 그런데 이제 13번을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미리 철거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철거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첫째 줄 기존 건물에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그 다음 줄 폐공가의 밀집으로 뭐가 돼? 우범화 지대가 우려돼. 청소년들이 가서 막 본드 흡입하고 이러잖아. 담배 피고. 그럼 미리 철거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2가지 요건이 갖춰야 돼. 그 기존 소유자의 뭐가? 동의와 플러스 시장군수 허가가 있어야 돼. 원래는 기존 건물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돼야 돼. 인가 전에도 미리 철거되는 경우는 요걸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14번에 했고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대항할 수 없다는 문장 아까 했죠. 기억나셔? 계약기간. 그리고 15, 16 묶으세요. 15, 16이 관리처분에서 기준 문제인데 요 기출문제로 2개를 출제했어. 근데 이 기출문제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똑같은 걸로 출제한 거야. 자, 15번. 주거환경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괄호 빼고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줘야 돼. 당연히 관리처분되면 기존의 소유자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뭐는 제외? 지상권자는 제외돼. 그런데 왜 이제 이걸 시험에 내면 틀리냐면 아까 재개발과 주거환경은 소유자가 누구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잖아. 근데 분양을 할 때는 지상권자는 안 줘. 소유자는 되는데
아파트 주고 이럴 때는 지상권자는 안 준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게 들어가니까 자꾸 틀리지. 아까 소유자는 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소유자잖아. 이래서 틀리는 거야. 소유자라도 주거 환경과 재개발에서 누구한테는 안 줘? 지상권자한테는 분양을 안 해줘. 그리고 16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게 법조문이야. 근데 여러분 시험은 괄호로 냈어.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한 거야. 그래서 틀렸어. 자, 두 가지는 시험장 가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더라도 기준이 워낙 많아. 근데 특이하게 이 두 개 기준을 내는 거야. 왜? 소유자 개념을 착각하니까. 주거환경 재개발은 지상권자 소유자 맞죠? 근데 분양 처분할 때는 누구는 빼고 지상권자는 안 줘. 또 재건축은 전원동이야. 전원동의만 있으면 기준 바꿀 수 있다야. 근데 전원동이 있어도 바꿀 수 없다 해서 틀렸던 거고. 그 다음에 17, 18, 19번을 묶어볼까요? 근데 시간이 조금 그러네. 여기를 해가서 오른쪽에 41번까지 끝내야 되거든. 절차로. 쉬었다가 절차로 요까지를 한 번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